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그 희정동 네, 336-32번지에 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2020년 네, 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들고 네. 가야 할지, 네, 아니면 중간에 매도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네.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고요. 동대문구죠. 휘경동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미 분양받으신 상태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분양받으신 게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쓰리룸인가요? 원룸이에요. 복층형 원룸. 복층 원룸. 네네. 자, 이거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2억 2,100여. 2억 2천 정도. 네네. 자, 시청자님께서 이 물건을 매수를 하고 분양을 받으셨을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어떤 형태의 수익을 얻을 거다라는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이 분양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셨는지 그냥 어떤 점인가요? 일단은 좀 저희 그 노후 대책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월세를 받으려고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분양을 받았거든요. 수익형 상품으로서 매수를 하신 건데 네네. 그러면 수익형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월세가 잘 들어오는지 그렇죠. 아니면 공실 없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수익률이 높은지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 물건을 시청자님께서 누군가에게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을 누가 사줄 거냐면 시청자님하고 똑같은 어떤 5, 60대 중에 한 분이 사실 거예요. 네네.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네. 시청자님과 비슷한 상황일 때 나도 노후 대비용으로 월세 잘 나오는 수익률 좋은 상품으로서 내 미래를 설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통 매수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찾냐면 똑같은 2억 2천을 들여가지고 60만 원 나오는 상품이 있을 거고 어떤 건 또 70만 원 나오는 상품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수익률을 가장 수익형 상품에서는 먼저 살펴봐야 될 요인으로 꼽아요. 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뭐 지역에 따르는 공실에 대한 우려라던가 혹은 뭐 하자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익률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이거 나중에 월세 내면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14년도 베라체 기준으로 해서요. 그 네. 근처에 있는 네네.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전세는 2억인 것 같고요. 네. 월세는 1000에서 75에서 80만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1000에 75에서 80이요? 네. 그 말씀하신 비교 대상이 똑같은 복층형 원룸인가요? 아니, 복층형은 아니고요. 네네. 2014년도에 네. 분양한 원룸이에요. 그냥 일반 원룸이에요? 예, 예.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제가 보니까 뭐 7평에서 네. 11평까지 있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실거래가에서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좋아요. 그런 조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어떤 네네. 면적대에서 월세가 75에서 80 나오던가요? 글쎄, 그게 제가 확실히는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11평 정도.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회기동이나 이쪽 일대 전반적인 대학가 수준들의 월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네.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75에서 80 정도 나오는 수준이 될 거예요. 조금 넓은 1.5룸이라던가 보고 네네. 오신 11평 정도 되는 게 아마 한 80 정도 나오지 싶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살면서 75, 80을 부담할 만한 동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복층형 원룸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바닥 면적은 뭐 5평에서 6평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6평. 6평 정도. 6평 예. 플러스 복층 한 3평 되나요? 네, 네. 그 정도가 아마 표준적인 복층 사이즈일 텐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1.5룸 받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 그래서 원룸의 임대료를 받기도 애매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많이 받아봤자 한 65, 70 정도 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2억 2천 들여서 한 1000에 65, 70 받았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일까? 그걸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3점 몇 %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네. 수익률 개념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가치를 감안하면 조금 떨어지는 수익률이다. 즉 분양가가 비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물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고,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안 좋다 그러면 팔고 다른 거 어떤 거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안으로 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그렇죠. 보통 예. 이제 아파트를 아직까지도 쫓아다니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제가 1년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예. 지금 들어가면 했는데. 네네. 단기에는 가격이 2, 3천, 3, 4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네네. 문제는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와요. 고점에서는. 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려요. 네네. 그러면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수익률 낮은 거 감안하고서라도 월세 나오는 게 낫겠어요? 가격 떨어지는 아파트가 낫겠어요? 월세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저도 봐요. 네.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그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예요. 네. 여기서 2억 2천 받는 복층형 원룸이 2억 2천짜리가 월세 70만 원 나오는데 한 1억 5천, 1억 이렇게 안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네네. 그런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네. 월세 수익률 수준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수익률 조금 낮고 내가 조금 네네.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는 건 인지를 하시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팔고서 월등히 좋은 상품을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이 찾기에는 거의 드물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임대사업자 내고서 월세 받아가면서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